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지피지입니다. 오늘 주말에 옐런 재무장관이 ABC 인터뷰한 거 너무 중요해서 같이 전달 좀 해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중요 해외 스케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옐런 연설이 두 개나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꼭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서 보면은 ABC 뉴스 지금 44%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음,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목표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BC 뉴스에서 불가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지출 패턴이 변화하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확실히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패턴을 바꾸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잔고가 높고 저소득 가구를 포함해서 충분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쟁 후 기간 동안 노동시장이 가장 강력한 지금 전후 기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 감소가 경기 침체의 이유가 될 것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치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모든 실업자들이 최소 2개의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이나 공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실업보험 청구수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 작년 인플레이션에 연준, 재무부, 대통령 모두 낙관적이지 않았나? 올해 경기 침체는? 이라고 물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정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국과 전세계 에너지 식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유일한 선진국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도 매우 고통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봉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이제 러시아의 탓을 좀 했습니다. 침공으로 전세계 에너지,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유일한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BC 뉴스에서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먼저 오르지 않나, 가격이 하락하려면 일단 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7%로 예측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라고 물어봤을 때,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상반기를 시작으로.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서서히 인플레이션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를 처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필오버를 겪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스필오버라는 게요, 저도 원래 좀 한글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넘쳐 흘러서 다른 지역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경제학적으로도 이제 한글을 쓸 때 스필오버에서 스필오버로 쓰는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에너지 식품 가격 스필오버가 전체 인플레이션의 절반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답변을 했는데, 뭐에 대한 질문이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이라면 유럽의 옥수수 인플레이션은 4% 미만이었는데 왜 미국은 6%냐 라고 이제 ABC 뉴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했던 스필오버는 에너지 식료품이 절반이 넘고, 식료품과 에너지는 거의 모든 것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파급 요소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매우 크다. 옥수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연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조치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전략 비축률을 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풀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생색내기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고 격려할 것. 요것도 조금 저희 방송을 계속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는 좀 물음표가 많이 뜨겠죠,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처방약, 의료 비용과 같은 가계 부담을 주는 기타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석유협회는 추가 생산 요구에서 반대 중이다. 왜냐하면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로부터 멀어지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는 충족하고 석유랑 천연가스로부터는 멀어지려 한다.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책이 석유 시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석유 및 가스의 소비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시설의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미국의 정유설비 용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경제 회복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경제 요구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정유기업들의 이런 분석과 생산량에 대한 실패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아마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아니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가로부터 미국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번 정부의 확고한 어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gas tax holiday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갤런당 $5를 요구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텍스 홀리데이라는 거는 국민들 혹은 기업들 있죠?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평소보다 적게 내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매우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스 텍스 홀리데이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스 텍스 홀리데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게 좀 해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세 완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탓을 좀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상속받은 관세의 일부는 전략적 목적이 전혀 없다. 전략적 목적이 없고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의 결과로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중에서 일부를 재구성하여 더 합리적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고려 중인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직접 뭔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요 해외 연설 일정인데 다 전부 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로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랑 캐나다 부총리 회의가 있으며, 이제 새벽 2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독일이 워낙 이쪽 분야에서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독일 요하임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2일 화요일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연설이 있고요. 요거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 오후 5시에
유럽 4월 경상수지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1시에 미국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연설, 그리고 4시 30분에 미국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연설이 있습니다. 아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까지는 같이 함께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일단은 뭐 영국 5월 CPI, PPI 발표 있고 캐나다 5월 CPI 발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저녁 11시 시간도 늦지 않아서 볼 수 있죠.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죠, 청문회. 그리고 이제 11시 30분에 이제 독일 요하임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 연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FOMC 관련해서 엄청난 두들겨 맞던지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목요일에는 기준금리 발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4시 반, 필리핀 5시, 터키 8시, 그리고 멕시코 새벽 3시. 그리고 이제 5시에 유럽중앙은행,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경제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10시 45분에는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앤 제조업 PMI 예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 하원은 좀 더 강력하죠, 발언들이. 우리 저기 옐런 재무장관도 눈물 글썽글썽했던 상원, 그리고 하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떨지 같이 함께 하시죠. 이날은 두 날 다 저녁 10시. 네, 저녁 10시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킬 테니까 같이 한번 함께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아침 8시 30분에 일본 5월 CPI 발표 있고 11시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마 이지피지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 꼭 같이 한번 이겨나가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자, 하원 증언이랑 상원 증언이 있는데 이거는 제 거 영상을 가서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 커뮤니티 가시면 통화정책 보고서 해석 및 분석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원이랑 하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